자, 2025학년도 입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합격자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제는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년도 결과를 분석하고 또 새로운 학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고3 2026년 대입, 예비 고2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대학교 수시 선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 파악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분석을 해 드릴 것이고, 이번 방학부터 시작해서 각 대학마다 입시 결과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를 제공해 줄 텐데, 그 정보를 얻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입결을 공유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입시 정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얼만큼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로운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 삶 속에서 우리 진학 스토리와 같이 정말 멋있는 진학 스토리를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년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수시 선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12월 12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초 합격자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합격된 결과들은 나중에 정시와 더불어서 같이 발표하는데요. 2025학년도, 그다음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하고요. 이게 발표할 때 3개년도에 자료들이 이렇게 누적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을 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전형은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이죠. 이 두 가지 변화를 좀 볼 텐데, 숫자가 2023학년도에는 562명이 506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똑같이 506명이었죠. 그러니까 전년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직윤에서 인원이 많이 줄었고, 또 일반 전형 숫자도 이렇게 반대로 2024학년 좀 늘었고,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있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배출했던 학교가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전체 우리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는 2,30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1,6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1,666개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학교가 442개입니다. 직윤에서 442개 학교, 일반 전형에서 384개 학교, 기획윤등에서 135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1815개 학교에서 지원을 했는데 752개 학교가 한 명이라도 서울대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초 합격 기준인데, 저희 학교는 최초 합격에서 이번에 다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우울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다행히도 추가 합격에서 2명이 됐습니다. 저도 20여 년 넘도록 고등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했지만 추가 합격으로 서울대에 붙은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명이 붙어서 이 숫자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저희 최종 서울대 배출 숫자는 2명입니다. 꽤 잘한 거고요. 자랑할 만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뭐 저는 이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용인시 곳곳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뽐내는 그런 현수막들을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자부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지역균형 숫자가 모집인은 506명입니다. 506명인데 그 506명에서 한 학교라도 보냈던 학교가 442학교이기 때문에 직균은 2명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2명이 붙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0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442개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가 1,600개라고 했죠. 1,600개가 좀 넘는데, 그 중에 700개라는 얘기는 지금만 놓고 보면, 우리 뒤에 바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를 일반 전형에서 붙이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붙게 되면 지역균형에서 붙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440개 정도밖에 붙지 않는다는 얘기는, 1600 학교에 4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서울대를 한 명으로 갔다 그러면 그 학교 상당히 위상이 있는 학교고요, 전통이 있는 학교이고, 뭔가 준비가 잘 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내신 끝판왕 아이들이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학종에 대한 끝판왕이고, 또 최저도 있기 때문에 전교 1, 2등이 서울대를 붙어냈다는 얘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대를 붙는 유형을 보면 자, 지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명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요. 일반고부터 기타까지 딱 놓고 봤을 때 일반고가 붙는 비율이 93.6%입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어찌됐건 90%가 넘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일반 고등학교가 붙은 비율이 좀 더 높아요. 봤더니 자공고의 숫자가 줄고 그만한 숫자만큼 일반고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붙습니다. 1600개 고등학교 중에서 자웅을 겨뤄서 되는 학교예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서울대를 가면 요 지역균형으로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반 전형에 대한 변화를 좀 봐야 된다. 일반 전형은 서류로 일단 EBS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면접을 통해서 이른바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전형인데 뽑는 숫자도 이 지역균형 대비해서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지역균형은 TU가 있는 것임에 반해서 일반 전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고가 붙는 비율은 29.2%예요.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했고요. 또 이전 연도 대비해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지역균형이 아닌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뚫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 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붙는 흐름에는 편성하고 있지 못하다. 제가 지금 1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입시를 치른 2027학년도 입시 2026년도에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문을 한번 두들겨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이 자사고와 뭐 과학고, 영재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특목고라 하면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 예술체육고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특목고라고 합니다. 이 특목고가 전체에 해당하는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아요.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전국에 많아봤자 과학고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학과가 뭐 우리 정확한 통계는 매년마다 막 지정이나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많으면 한 2,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고도 마찬가지고 한 30여 개, 국제고도 한 7개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예술체육고 다 합해가서 뭐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쳐봐봤자 전체 고등학교 숫자의 한 4,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재고라는 거는 솔직히 특목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특목고, 특히 과학고보다 더 심화된 그런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학교가 전국에 영재고는 7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되게 유명한 한국과학영재학교나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런 과학고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데 그게 10개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무려 서울대를 24.8%의 비율을 차지해요. 372명이나 붙었습니다. 전체 한 70% 가까이 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439명밖에 붙지 않았는데 비율을 따지면 30%가 채 안 되는데 전체 7%가 아니라 7개밖에 없는 이 영재고는 무려 28.8%. 즉 일반 전형으로 가는 그 전형은 이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의 인재풀은 요런 어떤 스펙이나 요런 교육과정, 심화된 프로그램을 겪어내야지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으로 준비되는 학교들은 이 전형을 뚫으려면 다른 식의 교육과정 운영해야 되고 다른 식의 준비를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사고는 특목고는 아니지만 자사고도 자기만의 독특한 교육과정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계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고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죠. 그래서 서울대는 많이 가봤자 2명인 거죠. 물론 2명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1명 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가 1명도 안 나왔다 그러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 분위기는 전교 1등, 2등짜리가 또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열풍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서울대가 1명 나왔다, 2명 나왔다. 엄청난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그것도 일반 전형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서울대가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재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생 포함돼가지고 뭐 20명, 30명은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왜 서울대를 대표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수시 모집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매년마다 제가 분석한 자료인데 이제 올해 저희 졸업한 학생들 기준 놓고 보면 자, 이 X축이 수능 등급이고요. 요 Y축이 내신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최상위인데 이게 이제 수능 봤던 점수예요. 자, 여기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수능이 좀 더 강하다는 얘기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내신이 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에 아이들이 더 많이 포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내신이 좀 더 유리한 학생, 나쁘게 얘기하면 수능 공부를 되게 안 하는 학교. 고로 정시보다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학교이고 그게 저희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능 체제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래 있는 친구들이 수능이 더 유리한 학생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른바 정시파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유리할까? 자, 수능은 평균 2.5등급인데 내신은 3등급과 또 그 이상 넘어가요. 2.5등급의 수능을 모의고사가 나왔던 친구들은 보통 서울에 있는 건대 이상의 대학을 바랄 텐데 이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건대를 못 가죠. 그럼 만약 이 친구가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인데 수시에도 과연 건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교과 전형에서 물론 내신만 뽑는 건 아니겠지만 건대 붙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 대학들, 국민대나 성실 이런 데에 썼을 때 과연 3등급이 넘어가는 내신을 가지고 과연 그 대학을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구간이죠.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친구들 4등급, 5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은 내신보다는 점수가 좋지만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은 2.5등급인데 수능은 4.5고예요. 이 친구들이 과연 정시로 갔을 때 유리할까요? 아니죠. 수시에 어떻게든 붙어야죠. 그리고 수능이 최저 2합 5, 6, 7 이것도 못 맞추면 그 아무리 좋은 내신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수능의 결과이고요. 이 친구들이 3월 달부터 이렇게 매달 지내왔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3월 달에는 그 대각선 아래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내신 대비해서 수능이 좋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6월 달 가면서 좀 더 적어지고 9월 달 갔더니 좀 더 적어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수능 갔더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을 우리가 나름대로 1년간 준비를 했겠지만 물론 그 재학생들은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생기부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도 관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로지 수능만 공부하는 재수생들이나 우리 N수생들하고는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갈수록 수능 점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머리를 잘 써야 되고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능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점수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좋은 내신을 써먹지도 못하고 입시에 실패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제 나름대로 학교 입시가 끝나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2021 학년도부터 이건 2020년도 고3 때 입시 결과죠. 그리고 올해 2025 학년도 입시, 즉 2024학년 때 고3 때 학생들의 점수를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졸업했던 친구들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한 3, 40등까지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 2021 학년도에 전교 1등의 점수, 2025학년도 전교 1등의 점수입니다. 똑같은 1등의 위치였지만 어느 해는 1.05가 내신이었고 어느 해는 1.1, 1.32, 1.15, 1.25 이렇게 전교 1등 숫자는 맨 앞에 있지만 전교생 숫자나 또 그 학생이 또 학년 내에서 차지한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학생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대학을 언급해도 됐겠지만 대충 종합하고 교과를 어떤 비율로 썼을까 봤더니 2021학년도에는 종합 4개, 교과 3개. 6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왜 총합 7이 되느냐? 여기는 카이스트가 많이 껴있으면 전교 1등짜리는 카이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종합 하나, 교과 5개, 종합만 2개. 종합 2개,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중요한 건 하나로 몰아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 하나에 교과 5개를 썼다는 얘기는 이 학생은 의대를 지망했기 때문에 서울대 의예과만 종합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는 교과 전형에 의대를 썼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의대는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 의대 중에 최저 맞춘 대학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대 갖고 얘는 서울대는 없지만 의대를 갔던 해고요. 종합만 2개 쓴 경우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만 썼는데 이 친구는 계속 모의고사 볼 때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연대나 고대를 수시에 굳이 쓸 이유를 못 느꼈던 거예요. 차라리 서울대 떨어지면 수시에서 떨어지면 정시에서 연고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연고대를 이른바 납치될까 안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서울대를 갔지만 실제 수능을 봤더니 연고대 한참 못 미치는 수능 점수를 해서 겨우겨우 최저 맞춰서 서울대를 가긴 했습니다. 그만큼 3월 달에 누렸던 모의고사의 메리트를 못 누릴 수 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이때는 이제 제가 고3 부장했던 그 해인데 종합 2개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만 종합 쓰고 나머지는 워낙 내신이 좋으니 굳이 연대 고대를 종합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붙었고 그리고 서울대를 등록을 했고요. 올해 졸업했던 전교 1등짜리는 종합 4개, 교과 3개인데 서울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대학 중에 하나를 종합으로 쓰고 나머지는 내신이 좋으니 교과를 썼는데 많이 붙어서 결국은 서울대를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 학교로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쓰는지를 파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교 10등짜리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애는 2등급 초반이고요. 어느 애는 2등급 후반, 1등급 후반, 어떤 1등급 중후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종합을 전반적으로 섞어 쓰는데 교과만 6개 쓰는 학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는데 종합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교과만 6개 썼는데 이 좋은 내신을 가지고 국민대만 붙었습니다. 그죠? 안타깝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때는 또 종합만 6개 쓰는 경우는 이 친구는 또 내신은 좀 안 좋았지만 워낙 종합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많은 대학을 종합으로 붙었고 그중에 이제 최고적으로 중앙대를 갔던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졸업시켰던 아이는 1.67인데 이 친구도 교과 종합을 썼는데 내신 대비해서 종합이 좀 약했던 친구라서 어찌됐건 종합으로는 재미를 못 받고 교과로 서울 시립대를 붙어서 그것도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붙어 갔던 것 같고요. 올해 전교 10등에 해당하는 애는 2등급 초반대인데 이 친구도 교과 3개와 종합 3개를 썼는데 그중에 이제 건대를 종합으로 붙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각 학년에 반에서 몇 등 하는 학생의 위치, 그 다음에 썼던 지원하는 그 모습들 보면 대충 우리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 만날 고3 담임, 고2 담임이 잘 설명해 줄 테니까 학교 입교를 참고하시죠. 우리 학교는 어떤 의미? 우리 학교는 철저하게 수시 위주의 학교입니다. 2016학년도 예비 고3 학생들 주목해야 되는데 원서는 9월달 이때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는 12월 12일 날 발표하게 되면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최초 합격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했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에 다 끝나네요. 24일까지 모든 마감까지 끝나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냐 우울하고 쓸쓸하고 비참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냐 요때 등록을 하나도 못하면 말 그대로 수시는 게임 끝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정시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지만 올해 모의고사 일정입니다. 우리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이 중에서 몇 번 덜 보긴 하지만 4번만 보긴 하지만 우리 고3 학생들은 6번의 헨리, 3, 4, 5, 6번의 모의고사 이후에 이렇게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요. 정말 재밌는 건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이게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2등급 때 중후반 학생의 성적인데 이 친구가 2등급 중후반에 좋은 내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달에 434, 165를 시작했습니다. 국영수가 국수 0에 434, 탐구 16인데 마무리는 543, 45로 했고요. 그 좋은 내신을 하나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체제를 다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6 광탈을 당했던 친구의 점수입니다. 변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약간 버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중간하게 합니다. 이 친구가 과연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또 종합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었겠다 보니까 교과로 쓰는데 내신을 살려야 되는데 욕심만 내다가 최저를 못 맞추니 어떤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범위인데요. 실은 뭐 모든 과목들이 다 전 과목도 본다고 봐셔야 되고 수학만 우리 선택 과목인 확통과 미적과 기하만 한 7월 달까지 약간의 범위가 있고 9월 달부터는 다 전 과정입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다 전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번 2026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는데 티가 안 나죠. 합격의 영광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만의 진학 스토리를 써 나가는 그런 예비 고3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2는요 아직 1년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종합을 안 쓰겠다 교과를 안 쓰겠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방학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모의고사에 집중할 시간이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선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서 개학하고 나서 고생을 좀 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쫓아오시고 특히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학년 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텐데 제 영상을 시청하는 혹시 예비 고2 학생들이 있으면 저랑 같이 발맞춰서 쫓아오시길 바라고 우리 고3들 어떤 일정들을 같이 안내하면서 우리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같이 학교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을 믿습니다. 매일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